대부분의 고통은 현실에 맞서 싸우는 소리 없는 투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삶이 우리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세상의 진짜 역할이 사실 우리를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이 투쟁이 그토록 지치는 이유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땅 위에 안정을 세우려 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그 싸움은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시련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어떤 시련도 닿을 수 없는 단 하나의 피난처를 내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내면 삶이 결국 평화와 안정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꽤 이치에 맞는 논리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애쓰고 계획하고 무언가를 쌓아 올리며 그 정성껏 세운 구조물들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모든 것이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 대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납니다. 건강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단단해 보이던 경제적 안정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격을 입을 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외부 상황에 기대어 행복을 찾는 이 방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마침내 평온에 도달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필연적으로 무언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는 기분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멈춰서서 근본적인 전제의 의문을 제기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세상을 통제할 새로운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 뜻대로 움직여줄 의무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덜 개인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진짜 기능은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영혼을 위한 체육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은 압박을 가하고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끊임없이 당신을 도전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지만 세상은 당신이 아직 연약한 바로 그곳을 건드리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당신의 아픈 곳을 찌를 때 마치 삶이 당신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것처럼 당신만을 겨냥한 불공평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압박 테스트와 같습니다. 삶은 집착이 있는 곳, 의존하는 곳, 그리고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바로 그곳을 누릅니다. 만약 당신의 평온이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다면 삶은 당신을 비판받는 상황에 놓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평온이 통제력에 달려있다면 삶은 당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놓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평온이 영원함에 달려있다면 삶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아직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모든 상실, 모든 좌절, 무너진 모든 계획들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다음 연습 과제를, 당신의 영혼을 위한 체육관의 다음 운동기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당신을 상처받지 않거나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떤 외부 상황도 흔들 수 없는 곳에서 당신의 진정한 힘의 원천을 찾도록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땅, 즉 모든 외부적인 것들이 태어나고 변하고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모래떼 같은 땅 위에 집을 지으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초대장입니다. 이 깨달음은 가혹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상황의 피해자라는 역할에서 끌어내어 폭풍우는 반드시 올 것이기에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내면의 토대를 책임지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경험의 중심에 서게 합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바람은 불고 비는 내릴 것이며 당신이 표면 위에 세운 그 무엇이든 온 힘을 다해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애초에 어떻게 폭풍을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언제나 나는 내 삶을 어디에 짓고 있는가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폭풍으로 당신을 시험한다면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무언가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오래된 비유 하나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전해진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두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는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평평한 땅, 부드러운 흙,
작업하기 쉬운 곳입니다.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많은 노력 없이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아름답고 당장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아주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안정감을 가장 쉽고 즉각적인 것들 위에 세웁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타인의 인정, 인간관계, 우리 자신의 이미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모래입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알맹이도 없고 진정한 기반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변하기 쉽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래는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구체적인 징후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평온에 항상 숨겨진 조건이 붙는다면 당신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저 목표만 달성하면 쉴 수 있어. 내가 통제권을 더 가지게 되면 안전하다고 느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자존감이 주변 환경의 온도계가 되어버릴 때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 듯 기쁘다가도 비판 한마디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좋은 날에는 마침내 성공했다고 믿다가도 나쁜 날에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미묘한 신호도 있습니다. 분명 괜찮은 상태인데 그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입니다. 마음은 다음 문제, 다음 위협,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며 다음 상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을 지탱하는 것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경계심, 통제, 그리고 예측으로 그것을 보상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비유에서처럼, 그리고 우리네 삶에서처럼 폭풍우는 항상 찾아옵니다. 비가 내리고 강물이 불어나고 바람이 그 집을 향해 거세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을 단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집니다. 일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파멸입니다. 두 번째 남자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도 같은 종류의 땅을 보지만 겉표면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집을 짓는 대신 그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힘들고 느리며 외로운 작업입니다. 아무도 그 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파고 있는 구덩이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큰 함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완성된 집에 박수를 보냅니다. 결과, 겉모습, 전시된 것, 성취에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기초를 다지는 일에 박수를 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깊이 파고드는 것은 에고가 즐기는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주는 이 없는 고된 일입니다. 당신이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드라마로 만들려는 마음을 깊은 숨을 내쉬며 고요히 관찰할 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관심을 돌릴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 불편함을 온전히 견뎌낼 때 아무도 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바위를 찾기도 전에 그 작업을 포기해버립니다. 땅을 파는 것은 이미지를 키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그럴싸한 정체성을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짜 안정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조용한 승리입니다. 당신은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상의 껍질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변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당신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의 두 번째 남자는 부드러운 흙과 진흙을 뚫고 그의 삽이 마침내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바위에 닿을 때까지 땅을 팝니다. 오직 그제서야 이 깊은 기초 위에서 그는 첫 번째 남자와 똑같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보면 첫 번째 남자의 집과 완전히 똑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차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똑같은 분노를 품은 똑같은 폭풍이 몰아칠 때 바람과 물이 그 집을 강타합니다. 집은 흔들립니다. 상처를 입지만 굳건히 서 있습니다. 폭풍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기초가 폭풍이 움직일 수 없는 단단한 것에 뜸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고통과 회복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집은 당신의 삶,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당신의 감각입니다. 모래는 외적이고 조건적인 모든 것을 뜻합니다. 바위는 당신의 내면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에 꽂혀있는 가로등과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의 차이와 같습니다. 가로등은 강해 보이지만 밑동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쓰러집니다. 반면에 나무는 가지가 격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잎사귀를 잃을 수도 있지만 뿌리가 땅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취약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환경의 어떤 변화, 어떤 상실이나 비판도 당신의 전체 구조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기초 없이 사는 것의 대가는 일이 틀어졌을 때 그저 슬픔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 대가는 언제나 상황에 끌려다니며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안정이 세상과 끊임없이 협상되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스스로 온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해 주기를,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삶이 너무 빨리 변하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변화가 닥치면 당신은 단지 어떤 상황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은 하나의 유지 보수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이미지를 유지하고 통제력을 유지하고 뿌리 없는 헛된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노력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치는 이유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결코 좋았어, 이제 완벽히 안전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위험, 새로운 디테일, 새로운 두려움을 찾아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생존 투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의 집이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알기에 늘 다음 폭풍우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세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은 폭풍우가 닥쳤을 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 그 폭풍 전야부터 이미 고통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기반이 연약할 때 당신의 내면 시스템은 경계 태세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주 잠시 평화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에는 보이지 않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끊임없이 예측을 시작합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아무것도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다 확인해야 해. 이것이 바로 예측이라는 습관을 통해 마음의 인질이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를 훔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불안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행복의 순간조차 긴장감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기반 없이 불안정한 곳에서 살아가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면의 땅을 파는 작업은 마음을 안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존하지 않는 나만의 기준점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의 작업이며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훈련이고 내 안에 더 깊은 차원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깊이 파고든다고 해서 폭풍우가 멈출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약속합니다. 폭풍우가 결코 파괴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 내면을 깊이 파고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바위는 어떤 신념이나 철학 혹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긍정적인 생각의 묶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당신의 마음이 지탱해 주어야만 하는 또 다른 모래층, 또 다른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초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 이전에, 감정 이전에,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어떤 꼬리표보다도 앞서 존재하는 내면의 차원과의 연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 그 자체의 차원입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 뒤에, 밀려오고 밀려가는 감정의 파도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그저 고요히 지켜보는 공간, 침묵, 그리고 의식이 존재합니다. 그 고요한 의식이 바로 바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는 작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피상적인 것들과 동일시했던 수많은 껍질들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할 때 당신의 주의력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지 않고 바로 지금에 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이라는 공간 안에서 당신은 자신 안에 더 깊고 더 안정적인 차원에 닿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가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그것이 당신들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의식 상태, 세상의 혼돈에 닿지 않는 내면의 공간을 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붓다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흔히 삶은 고통이다 라고 번역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에게 있어
고통은 영원하지 않은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해결책, 즉, 고통의 끝은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우리 안에 영원한 차원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폭풍우가 닿을 수 없는 이 내면의 바위, 즉 불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전통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결국 어떻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든 그 움직임의 본질은 같습니다. 당신의 중심을 지탱하기 위해 세상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문화마다 언어는 다르지만 그 기술은 동일합니다. 삶이 요동쳐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점을 당신의 내면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실, 시련, 좌절, 심지어 성공의 순간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내면의 성숙함이자 인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 기반이 없다면 성공조차도 모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더라도 다음 날이면 마음은 그것을 잃을까봐 벌써 두려워합니다. 내면의 기반이 있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지만 결코 집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담보로 넘기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세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깊이 파고든다는 것은 정체성의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당신의 직업, 당신의 몸, 당신의 기억 또는 당신이 가진 소유물로 보는 대신 그 모든 것 이면에 있는 맑은 의식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판을 뒤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신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믿는다면 작은 강풍조차도 당신의 존재를 흔드는 위협이 됩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는 폭풍우가 절대 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은 질 수밖에 없는 도박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바위 위에, 당신의 온전한 현존 위에 뿌리내릴 때 당신의 정체성은 영원한 것에 뜸을 내리게 됩니다. 여전히 표면 위에서는 폭풍우가 당신의 삶을 매섭게 몰아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형태는 여전히 변하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파도 속으로 당신을 완전히 침몰시킬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평온은 세상이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들에 더 이상 예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당신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들 능력을 상실합니다. 당신은 형태가 있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지만 당신의 뿌리는 형태가 없는 깊은 곳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만이 진정하고 영원한 안정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가 확립되고 나면 실제로 무엇이 변할까요?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걸까요? 삶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상실에 무관심해지는 걸까요? 놀랍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기초를 찾는다고 해서 당신이 삶의 손길에 면역이 된 차가운 석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차갑고 거리를 두고 무감각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신은 그 감정들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에 훨씬 더 열려있고 더욱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고통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고통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당신을 정의하거나 당신을 만성적인 불행의 됨으로 끌고 갈 능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 존재의 두 가지 층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에서는 기쁨, 좌절, 그리움, 슬픔 같은 감정의 파도가 여전히 출렁입니다. 하지만 깊은 곳, 존재의 바위에 뿌리를 내린 그곳에는 침묵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온입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폭풍우이며 내면의 기반을 시험하는 최고의 시험대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 이 상실은 세상의 종말과도 같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자신의 정체성마저 산산조각 납니다. 고통은 그들의 새로운 현실이 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바위까지 파고든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폭풍우를 겪어내는지 보십시오. 비보가 전해지면 통증은 즉각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예리한 고통과 깊은 공허함입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그들은 눈물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슬픔을 기꺼이 허락하고 온전히 애도합니다. 인간의 몸은 상실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그 사람은 저항 없이 그 슬픔의 파도가 자신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극심한 고통 아래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장, 슬픔이 되지 않으면서 슬픔을 고요히 관찰하는 침묵입니다. 그것은 나는 강해져야 해라는 의식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깊은 감각이자 직관적인 인식입니다.
육체적으로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을 사람을 잃은 고통을 온전히 느낍니다. 그것은 에고의 고통이자 마음의 고통이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의 연결, 그들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했던 그 생명과의 연결은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존재했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형태를 초월할 뿐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한 경우에서는 상실이 당신을 정의하고 파괴해버립니다. 다른 경우에는 상실은 그보다 훨씬 거대한 평화의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아픈 경험일 뿐입니다. 당신은 폭풍우를 느끼는 거대한 바다이지 폭풍우에 집어삼켜지는 작은 파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인식은 머리로 하는 지적 위안이 아니라 삶을 나눌 수 없는 하나로 바라보는 우리 안의 영원한 차원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형태의 해체일 뿐 생명 그 자체의 소멸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울게 만들 수 있지만 당신의 평온을 훔쳐갈 힘은 잃어버립니다. 슬픔이 잠시 찾아올 수는 있어도 불행이 당신 안에 영원한 둥지를 틀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금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생각들을 탐구해왔습니다. 안정은 세상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점을 찾는 데서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이 과연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저 아름다운 이론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런 의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저분하고 그것은 모든 안전에 대한 약속이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났던 모래 위에 삶을 지어온 우리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여정은 단순한 지적 연습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철학에 동의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기반을 책임지도록 초대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땅을 파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외부 조건이라도 이 내면의 바위를 당신에게 거저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 길은 분명히 존재하며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신비로운 도약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주의력을 내면으로 돌리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길을 잃지 않고 생각을 관찰하는 일이며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감정을 느끼는 일이고 일상의 모든 정신적, 감정적 소음 뒤에 존재하는 침묵과 고요의 공간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갑자기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수련이며 진정한 당신 자신과의 연결을 끊임없이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평화라는 열쇠를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매일 아침의 의식적인 다짐입니다. 그러면 시련과 폭풍우는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흔드는 위협이 아니라 연습할 기회, 당신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내릴 기회, 바위와의 연결을 시험하고 강화할 기회가 됩니다. 당신은 명상할 때나 고요한 순간에만 이 내면의 공간에 tum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기초가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곳이 바로 폭풍 속입니다. 여기엔 허황된 약속은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상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삶의 표면에서는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과 당신이 맺는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파도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바다가 항상 고요한 그 깊은 곳으로 잠수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깊은 잠수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해답을 찾습니다. 마음의 논리를 초월하여 무한히 더 큰 무언가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찰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진정한 질문은 바위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찾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꺼이 할 의향이 있는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폭풍우를 멈추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 모래 위에 당신의 삶을 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상실과 시련은 당신의 허락을 구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이 바위를 찾아내는 작업은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 당신이 굳건히 서 있을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표면의 폭풍우, 깊은 곳의 평화라는 문구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혹은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진실을 깨닫게 해준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깨달음,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